제25회 충청남도 장애인 체육대회가 태안 종합경기장에서 열렸는데요. 날자새 태안에서 펼치자 충남의 꿈이라는 슬로건으로 화려한 개막식이 진행됐습니다. 지난해 11월에 천안시 종합사회복지관이 준공됐는데요. 지난 11일 개관식을 열어 다양한 복지와 시민의 건강, 행복한 삶에 기여하기 위해 본격적인 운영에 나섰습니다. 도청 문예회관에서 충남 다가족 다문화 페스티벌이 열렸는데요. 가족 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 및 다문화 가족이 함께 어울리는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 더 행복한 충남을 만들기 위해 진행됐습니다. 충청남도 서산시가 2019 SNS 서포터즈단 발대식과 위촉식을 가졌는데요. 서포터즈는 서산 시민뿐만 아니라 전국 SNS 파워 유저 등 20대에서 60대까지 다양하게 구성돼 있습니다. 앞으로 1년간 개인 및 서산시 공식 SNS로 유용한 생활 정보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충남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제25회 충청남도 장애인 체육대회가 지난 13일 태안군 종합운동장에서 개막식을 갖고 2박 3일간 열띤 경기를 진행했습니다. 제25회 충청남도 장애인 체육대회가 이곳 태안군 종합운동장에서 진행되는데요. 2박 3일 동안 선수와 임원 5천여 명이 21개 종목으로 진행됩니다. 이번 대회는 장애와 비장애의 벽을 허물고 환희와 감동을 선사하는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습니다. 저희 충남 장애인 체육회에서는 앞으로 도내 모든 장애인들이 체육 활동을 통해서 그들의 삶의 용기와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장애인 체육 인구 인프라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회를 선언합니다. 이날 식전 행사를 시작으로 개회 선언과 환영사, 대회기 개항, 우승기 반환, 선수 심판 대표 선서, 성화 점화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공주시 당구 선수 대표로 당구대회에 출전하였는데 많이 처음 게임이라서 많이 긴장하고 많이 떨렸습니다. 좀 더 보완해서 내년에는 더욱더 열심히 한번 자신 있게 한번 싸워보겠습니다. 한편 제25회 충청남도 장애인 체육대회는 날자새 태안에서 펼치자 충남의 꿈이라는 슬로건으로 6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태안군 종합운동장 등에서 정식 종목 게이트볼, 골볼, 농구, 당구 등 16개와 시범 경기로는 e스포츠가 진행됐습니다. 올해는 태안군이 복군 30주년을 맞은 뜻깊은 해인데요. 군민 모두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자 열정을 담아 한마음으로 뜻을 모았습니다. 복지TV 뉴스 김명진입니다. 충남 농업기술원은 농업과 농촌의 희망이 넘치는 충남을 만들기 위해 농경사회 공동체 문화를 직접 경험해 볼 수 있는 2019 건농 모내기 체험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선행 기자가 전합니다. 충청남도 농업기술원은 지난 7일 예산군 소재 포장에서 한국농촌지도자 충남연합회와 함께 2019 건농 모내기 체험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올해 벼농사 충념을 기원하고 농업의 중요성을 알리는 이번 행사는 모내기 체험을 통해 농경사회 공동체 문화를 경험해보고 벼농사의 과거, 현재, 미래를 확인하는 농심 함양의 자리로 마련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벼 신품종 전시, 드론 파종 시연, 이양기 시승, 모내기 체험 등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또한 충남의 대표 품종인 삼광벼를 논에 직접 심는 전통 손모내기 체험, 도청 어린이집 원아 20여 명과 함께한 화분 모심기 체험도 진행했습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도 대표 브랜드 삼광벼 재배 확산을 위한 건농 모내기 체험 행사를 개최하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오늘 행사를 통해 농업 농촌에 희망이 넘치는 더 행복한 충남을 만들어가자고 말했습니다.
한편 삼광벼의 도내 재배 확대를 위해 한국농촌지도자 충남연합회는 올해 1.2헥타르 규모의 채종포를 직접 운영해 내년 지역 농업인에게 공급할 계획입니다. 복지TV 뉴스 이선행입니다. 천안시는 지난 11일 시민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천안시 종합사회복지관 개관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천안시 종합사회복지관은 11일 개관식을 통해 만남과 동행, 행복을 구현하는 복지공동체 실현의 출발점을 알렸습니다. 이번 개관식은 주민화합과 주민공동체 의식 및 주인의식을 향상시키고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통한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열렸습니다. 이날 식전 행사를 시작으로 개회선언, 경과보고, 인사말, 격려사, 테이프 커팅식과 시설 라운딩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그에 따른 다양한 사회 문제와 복지 욕구가 증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천안시 종합사회복지관은 지역 주민을 찾아가서 다양한 문제를 발견하여 예방하고 해결하여 주고 또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그렇게 해결해 주어서 한편 지난 3일부터 진행된 2019년 여름학기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아동과 청소년, 성인 및 노인을 대상으로 천안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8월 23일까지 12주간 진행됩니다. 천안시 종합사회복지관은 노인과 장애인, 청소년 여성 등 모두를 아우르는 복합적인 서비스 제공을 통해 주민들의 자립 기반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복지TV 뉴스 김명진입니다. 충남도는 다양한 가족이 어울리는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자 함께하는 가족 더 행복한 충남을 주제로 충남 다가족 다문화 페스티벌을 개최했습니다. 충남도가 가족 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 및 다문화 가족이 함께 어울리는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자 지난 8일 도청 문예회관에서 2019 충남 다가족 다문화 페스티벌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함께하는 가족, 더 행복한 충남을 주제로 도내 다문화 가족과 외국인 근로자, 한부모 및 조손 가족, 보훈 가족 등 3천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먼저 일부 기념식에서는 외국인 주민 사회 통합 및 건강가정 문화 확산 유공자 표창과 함께 도민 220명이 참여하는 도민 합창 퍼포먼스와 세계의상 페스티벌이 진행됐습니다. 이어지는 2부 화합 한마당에서는 도내 가족 9개 팀이 공연을 펼쳤고 3부에서는 7개국 17개 팀이 참가하는 음식 페스티벌을 개최해 풍성한 볼거리와 먹거리를 제공했습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다양한 사람과 문화와 삶이 어우러지며 가족과 함께하는 더 행복한 충남도를 만드는 데 모두 힘을 모아달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올해는 도민의 존엄성과 문화 다양성, 인권 문화 확산을 위한 충남 다문화 인권위원단의 인권 캠페인과 연계돼 개최됐습니다. 노인 학대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2017년부터 노인학대 예방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고 있는데요. 충남도가 제3회 노인학대 예방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이 소식을 이선행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남도는 지난 10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제3회 노인학대 예방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양승조 충남도지사와 김현 도의회 문화복지위원장,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노인학대 예방다짐선서, 유공자 표창, 위촉장 수여, 명사특강 등의 순으로 진행했습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노인학대 예방 활동으로 노인 인권 보호에 기여한 유공자 6명과 노인학대 예방 도민 참여단 시군별 대표 15명에게 표창 및 위촉장을 수여했습니다. 이어 통기타 하모니카 공연과 신앙송, 나태주 시인의 노인 인권이라는 감수성을 담다 명사특강도 펼쳐졌습니다. 이날 참석한 양 지사는 오늘 기념식을 통해 경로 효친 사상이 더욱 깊어지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주역인 어르신들에 대한 존경이 한층 커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노인학대 예방의 날은 노인학대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노인복지법 시행에 따라 2017년부터 기념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선행입니다. 서산시는 뉴미디어 활성화와 시정 홍보 강화를 위해 소셜미디어 서포터즈단 발대식을 갖고 시민과의 소통에 직접 나섰습니다. 충청남도 서산시는 지난 12일 중회실에서 27명으로 구성된 2019 SNS 서포터즈단 발대식 및 위촉식을 가졌습니다. 서포터즈는 서산 시민뿐만 아니라 전국에 역량 있는 SNS 파워 유저 등 20대에서 60대까지의 대학생, 작가, 직장인, 사업가 등 다양하게 구성됐습니다. 이들은 앞으로 1년간 개인 및 서산시 공식 SNS 채널을 통해 시정 소식과 유용한 생활 정보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또한 서산 곳곳에 현장감 넘치는 소식과 축제, 각종 문화행사, 숨은 명소, 먹거리, 농특산물 등을 찾아 소개하고 서산과 관련된 다양한 콘텐츠를 발굴해 제작 및 홍보 역할도 하게 됩니다. 맹정호 서산시장은 SNS 서포터즈 개개인의 역량과 장점을 살려 역점 시책뿐만 아니라 시의 생생한 정보를 전국에 널리 알려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서산시는 시 대표 블로그, 페이스북, 유튜브, 인스타그램, 카카오 스토리 등을 활용해 주요 시정 소식과 문화, 관광, 맛집 등 다양한 분야를 홍보해오고 있습니다. 제25회 충청남도 장애인 체육대회가 지난 15일 태안군민체육관에서 폐막식을 끝으로 대단원에 막을 내렸습니다. 지난 13일부터 3일간 태안 일원에서 열린 제25회 충남 장애인 체육대회는 도내 15개 시군 5천여 명의 선수단이 17개 종목에 참가해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마음껏 선보이며 열전을 펼쳤습니다. 이날 폐막식은 식전 행사로 브라스 앙상블의 감동의 소리 공연과 선수들의 경기 장면 하이라이트 영상 등이 상영됐고 사회자의 패식 통보를 시작으로 성적 발표와 종합시상, 폐회사 및 대회기 강화에 이어 내년 장애인체전 개최지인 서천군의 대회기가 전달됐습니다. 제25회 충청남도 장애인체육대회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군의 세심한 준비로 완벽한 경기 운영을 펼쳐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한데 어우러지는 화합의 장이 됐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한 군은 다양한 먹거리와 즐길거리를 체험하는 축제의 장을 펼쳐 많은 도민들의 참여와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한편 이번 대회는 천안시가 종합 우승을 했고 2위는 홍성군, 3위는 태안군이 차지했습니다. 서산시는 서산 공용버스터미널 이전과 수석도시 개발 사업과 관련해 정책 언론 브리핑을 가졌습니다. 충남 서산시가 그동안 많은 시민들의 관심을 모았던 수석지구 도시개발 사업과 터미널 이전에 대한 정책 방향을 결정했는데요. 지난 12일 언론 브리핑을 진행했습니다. 충청남도 서산시는 지난 12일 서산 공용버스터미널 이전 및 수석지구 도시개발 사업 관련 정책 결정 발표 언론 브리핑을 중회실에서 개최했습니다. 시는 버스터미널 이전과는 별개로 기존 버스터미널에 대한 전면적인 시설 환경 개선과 교통체계 개선, 주차장 추가 확보는 물론 원도심과 동부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을 펼친다는 계획입니다. 수석지구 도시개발 규모 축소 결정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추진할 경우 채비지 매각 지연 시 최대 738억 원의 재정 부담이 추가되고 이미 민간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개발 사업에 미칠 영향과 아파트 장기 미분양 사태 등을 고려했습니다. 맹정호 서산시장은 시는 원안대로 개발하려고 많은 고민을 해왔으나 적정 규모의 면적을 우선 추진한 후 사업의 효과와 인구 증가 추이, 도시 확장 추세 등을 판단해 추가 개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전했습니다. 공영개발은 막대한 재원을 필요로 하는 만큼 어려움이 있고 터미널 이전은 시의 위상 정립과 시민 편의를 위한 필연적인 사업으로
여건 변화에 맞춰 민자 유치를 통해 이전하겠다는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편 터미널 이전은 민간 사업자를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부지 조성과 복합터미널을 건립해 이전하기까지는 15년 정도 소요되며 2015년 연구에서도 터미널 이전 목표 연도를 2035년으로 설정한 바 있습니다. 2주의 복지 소식 전해드립니다. 건물의 사용 승인을 받기 위해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한 뒤 승인이 나면 편의시설을 없애는 얌체 건물주들이 있는데요. 보건복지부와 자치단체가 서로 협력해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제출됐습니다. 현재 편의시설 운영 실태 모니터링 사업은 보건복지부 주관 아래 5년에 한 번 전수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편의시설 관리 미흡에 대한 처벌은 각 자치구에서 별도로 담당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개정안은 보건복지부가 장애인 편의시설 관리에 대한 책임을 떠넘기지 않고 자치단체를 감시하도록 하는 체계를 만들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치단체가 수행해야 하는 시정명령 및 이행 강제금 부과에 대한 현황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기적으로 보고받을 수 있게 법에 명시했습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와 관련해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의 업무 내용이 이를 명시적으로 포함하는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지난 17일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는데요. 맹 의원은 성인 발달 장애인들이 낮 시간에 자신의 욕구가 반영된 활동을 통해 보다 의미 있는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하는 법과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의 업무 내용에 명시적으로 주간 활동 서비스를 포함하면 지속적인 서비스 이용자 확대에 따른 예산과 인력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서울시의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 설치율이 절반 수준인데요. 현재 설치된 대부분의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는 수동식으로 시각장애인이 직접 찾은 후 버튼을 눌러야만 음향이 나와 불편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사용하기 불편하고 예산이 더 들어가는 수동식 음향신호기 설치 이유에 대해 도시교통실 관계자는 음향신호기에서 발생하는 소리로 민원이 발생해 수동식 음향신호기를 설치할 수밖에 없었다고 답변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정직원 서울시 의원은 서울시가 교통약자들의 보행 편익 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한다며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설치 사업을 2025년까지 완료하는 목표와 함께 자동 음향신호기로 설치 개선해 교통약자의 불편함을 해소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연금 수급 대상인 중증장애인의 범위 등을 규정하는 장애인 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중증장애인의 범위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규정하고 해당 고시는 다음 달 1일 시행될 예정입니다. 장애인 연금 신청 절차 및 장애 등급 재심사 등의 규정에서도 장애 등급 용어를 장애 정도로 변경했습니다. 아산시에 있는 장애인이나 노약자 등 교통약자를 위한 전용 콜택시인 장애인 콜택시의 법정 운행 대수는 16대인데요. 이에 아산시는 장애인 교통복지를 위해 기존 16대에서 19대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장애인 콜택시는 1, 2급 장애인이나 65세 이상 노약자 가운데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이동지원센터에 신청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발달장애인의 체계적인 의료 이용과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킨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행동 문제에 대한 전문적 치료를 위해 인하대병원, 강원대병원, 충북대병원, 전북대병원을 거점병원과 행동발달증진센터로 지정한다고 전했습니다. 거점병원에는 진료 조정자를 둬 발달장애인이 병원을 이용하기 쉽도록 안내하는 것은 물론 정신건강의학과, 재활의학과, 치과 등 필요한 진료부서관 협진을 용이하게 돕습니다. 새로 지정된 병원은 인력 확보와 필요시설을 확충해 올해 하반기에 개소할 예정이며 발달장애인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와 행동문제 치료 서비스가 확대되도록 이달 말 재공고를 통해 2개소를 추가 지정할 계획입니다.
2019 사회복지정책대회가 지난 14일 장충체육관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번 정책대회에는 총 26개 사회복지 관련 직능단체와 10,000명의 사회복지 종사자가 참여해 4대 정책 요구사항을 발표했는데요. 사회복지 국가책임제 실현이라는 슬로건 아래 OECD 국가평균 사회복지 예산 확보와 사회복지사 근로환경 개선, 사회복지 종사자의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수준 급여 현실화, 사회복지 민관협치 강화에 정책 개선에 관한 요구사항이 제시됐습니다. 장애인 당사자들이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는 지하철역 내 리프트로 인한 장애인 차별 구제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소송은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영등포구청역, 충무로역, 신길역, 디지털 미디어시티역, 구산역까지 5개 역의 휠체어 리프트를 제거하고 승강기 설치를 요구하는 소송을 해왔는데요. 그동안 해당 역들은 환승 또는 이동 구간에 승강기 없이 휠체어 리프트만 설치해 장애인 당사자들의 안전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습니다. 이날 판결 선고에 참석했던 장애인 당사자와 관계자들은 재판부의 아쉬움에 목소리를 내며 차별이 제거되고 정당한 편의시설이 설치될 때까지 소송을 멈출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산시가 장애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출산지원금 지원제도와 중증 여성장애인의 육아보조수당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요. 신청 방법은 출산지원금 지원 대상은 출산 후 1년 이내, 육아보조수당 지원 사업은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지원금을 신청하면 됩니다. 이 사업이 앞으로 도내에 정착 및 확산돼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장애인 가정의 건강관리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복지TV 충남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